예, 안녕하십니까. 장판정담 김진철의 편의시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게스트분 역시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본인이 직접. 안녕하세요. 한국편의시설기술원의 이진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기술지원센터 최덕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최덕훈 부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염진영 처장님이 오늘 갑자기 또 일이 생기셔서 네네. 우리 그 전에 더 많은 활동을 하셨던 우리 최덕훈 부장님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활동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항상 똑같이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별한 이번에 참 건 안산으로 또 없었고, 옮기셨다며. 네네. 제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예. 그동안에 이제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좀 자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제가 멀지는 않죠. 안산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아무래도 거리상 뭐 여러 이유상 예.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뵙는 걸로 예, 가깝지 왔네요. 않죠. 예, 네네. 그 수원하고 안산하고 다른 점 같은 게 뭐 있나요? 이쪽 그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어차피 업무는 똑같습니다. 아. 수원 지역 관내에서 이제 봤다면 이번에는 제가 안산으로 가서 안산 관내 이제 적합성 확인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저희 전 시간에 예고한 대로 우리 열린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수원의 열린관광지가 크게 이제 화성 행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연무대하고 창녕문이 있고 그다음에 장안문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열린관광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장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이진욱 대표님이 그 열린관광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열린관광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일시적 부상자, 외국인까지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든 것을 열린관광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관광 약자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 약 30%가 관광 약자로 예, 조사가 맞네요.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출연율을 보통 5%를 잡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어린이라든가 노인까지 포함해서 아마 30%인가 네, 맞습니다. 봐요. 네네네. 예. 저희가 흔히 이제 교통 약자라고 하는데요. 예. 교통 약자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약 30% 정도가 되고요. 네, 관광 약자도 교통 약자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아까 제가 말 끊은 것 같은데. 예. 관광 약자라고 하면은 관광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관광 약자라고 합니다. 예. 전국 단위로도 조사가 되지만 경기도권에서도 경기관광공사에서 해마다 관광 약자에 대한 비율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전체 인구수의 약 30% 정도가 관광 약자라고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 대표님이 그 열린관광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열린 관광지 조성이 될 때 사전에 미리 그 열린 관광지 종사하시는 분들께 그 관광지에 필요한 시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는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 시설 설치할 때 어떤 컨텐츠를 갖고서 설치하면은 약자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열린관광지 진행은 그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맞습니다. 네네. 하고 있죠. 네. 해마다 한 20개소에서 30개소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무장애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예산을 꽤 많이 주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자세한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예, 많이 예.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린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그 이런 뭐 저는 뭐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해서 그 관광의 뭐 취약계층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제 주변에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뭐 숙박이랄지 그리고 아니면 뭐 맛집을 가려고 해도 그 휠체어 접근에 불편해서 맛집을 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고 있는데 열린 관광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BF랄지 아니면 적합성 그 확인 업무랄지 연관해서 그 관광 취약계층 아니면 또 활동의 취약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 여건을 만드는 게 열린 관광의 취지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 관광지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BF 인증을 받거나 적합성 확인을 받는 그런 시설들은 아니고요. 예. 네, 관광지가 좀 오래된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원도 뭐 BF 인증 의무 대상도 아니었고요. 또 적합성 확인, 그러니까 지금 최덕권 부장님이 이제 검토하시는 적합성 확인 범위에서도 좀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광 약자분들이 관광지를 이용을 하시는데 뭐 턱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승강기가 설치가 안 되어져 있거나 장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용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이제 무장애 관광지 조성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진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합성 관련된 해서는 그 문화재 관련된 게 열린 관광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자체가 아니라서 이런 편의시설 점검하는데 아니면 적용하는데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 자체가 접근이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린 관광지 조성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몇 가지 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네네네. 예. 일단은 저희 그 장애 유형별 또는 관광 약자 유형별로 관광지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시설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체장애인 분들이 관광지를 이용하실 때 제일 많이 불편하시는 사항이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예. 네,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주차장을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입구 쪽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차장에서 가장 끝 지점 또 접근이 안 되는 지점에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선 이동 경로가 여유치가 않아 가지고 실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관광지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열린 관광지 조성을 할 때 제일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매개 시설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뭐 도심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산 속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지까지 접근하는 게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요즘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그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교통 중에서 기차를 타고선 이렇게 지역을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예. 지역에서 내려가지고 관광지까지 이동을 하려다 보면은 그 버스 특히 이제 저상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저상 버스 도입이 많이 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맞습니다. 버스를 못 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대안으로 특별교통 수단이라고 해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지역별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별교통 수단이 그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150명당 한 대씩 도입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수가 너무 적어서 예. 1시간 또는 2시간을 기다려야지만이 맞습니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 또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용이 좀 어렵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열린 관광지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 관광지하고 연계된 그런 리프트 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네네. 예. 또 하시죠. 네네. 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관광지 접근 동선이 그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관광지까지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존 보도가 울퉁불퉁하거나 뭐 기울기가 맞지 않거나 위협폭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접근조차도 안 되는 그런 관광지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매표소에 하부가 개방이 되어져 있어야지 맞습니다. 실제로 편안하게 매표를 예, 할 수가 예. 있는데 막혀져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매표하시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소지하지 않고선 관광지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열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유모차, 예, 아니, 유모차. 또는 휠체어 대여 예, 예, 서비스라도 해줘가지고 쉽게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도 좀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부에 이제 들어가시면요, 또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 그 약자분들이 제일 많이 좀 찾으시는 부분이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오래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예. 또는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 맞습니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규격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 대변기까지 접근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공연장, 또 식당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타신 분들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석이 조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예, 예. 요즘은 관람을 할 때 이제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보호자와 같이 관람을 하다 보니까 보호자석까지 같이 좀 구비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식당하고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출입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접근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휠체어 타신 분이 들어갈 수 있는 하부가 개방된 테이블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지에서 또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 객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네, 여행을 하실 때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장애인 객실 찾기가 쉽지가 않으셔가지고 또 단체로 관광을 하시는 경우는 또 이제 장애 객실이 또 비율이 조성되어 있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요. 예.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객실에 대한 그 필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만 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불편들도 많이 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네. 예, 대표님이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네네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6.3MHz 수원 방송 장판 정담을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요새 많이들 들을 수 있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을 듣겠습니다. 예. 열린 건강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기 그 신문이나 이런 TV에서 보면은 무장애 도시 1호 강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이진욱 대표님이 초대해 주셔서 저도 같이 한번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무장애 도시 1호 강릉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무장애 관광지라고 하면은 예. 그 관광지 그 구역만 무장애 관광을 조성하는 거를 무장애 예. 관광지라고 합니다. 예. 무장애 관광 도시라고 하면은 도시 전체가 이제 무장애 관광 도시로 와.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림픽도 진행이 됐고 또 이제 국제 세미나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 도시 자체를 무장애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보관을 갖고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번에 세미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저기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무장애 관광 도시로 이제 지정이 돼서요. 일단 홍보도 하고 있고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1차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무장애 관광 도시로 조성을 했는데 그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잘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는지 조성이 됐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리였다. 예. 저도 뭐 긍정적인 네. 그 평가 자리, 좋아졌던 이렇게 변화했던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수원은 그렇게 될 수 없나요? 최덕권 부장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보행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거의 이제 지형상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든 교통수단도 필수지만 지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게 먼저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좋습니다. 뭐 우리 수원도 언젠가는 그 무장애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그럼 저기 우리 장애인 분들이 나 어디 뭐 순천 아니면 여수
아니면 뭐 부산 아니면 뭐 강릉을 가려고 할 때 열린관광에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겠죠. 그 대표님 그런 과정을 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각 홈페이지 상에 무장애 관광지 관련해서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실제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관광 안내소에 그런 그 팜플렛 같은 것도 이렇게 비치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열린관광 이렇게 치시면 그 열린관광 사이트로 연결이 바로 될 수 맞습니다. 네네.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그 자료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고요. 요새는 웬만한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예. 네, 관광공사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보시면요, 경기도 내에서 지정된 문턱 없는 관광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특히 저 휠체어 사용자분들 호텔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곤란이나 문제를 많이 겪고 계시던데 그런 홈페이지 연결해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그런 지자체도 파주에 한번 그 지자체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돼 있던데 그런 게 좀 부러운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도 무장애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참 그래서- 2호가 울산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울산이고요. 네. 저도 그때 심사를 하면서 그 파주도 아마 정말 열성적으로 3호에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예, 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 파주도 아주 열심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열린관광이나 아니면 관광 그 지에 대한 이런 자료를 검색하시면 충분히 그런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자체나 이런 데 좀 확인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셋이 한 파트를 좀 맡아봤죠. 수원에 그 열린관광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 행궁이 있고요, 장안문이 있고, 그리고 연무대하고 포함된 창룡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훈 부장님이 장안문 쪽을 한번 돌아보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진욱 대표님께서 화성 행궁을 한번 보셨고요. 저는 오늘 또 다녀왔습니다. 그 그 창룡문하고 네. 연무대. 근데 2004년도 7월달에 갔던 거하고 거의 변한 게 없어서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저 다음에 풀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노래 하나 더 듣고 갈까요? 그 대표님, 이진욱 대표님 노래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한룰로의 사랑하게 된 거야 신청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96.3MHz 수원방송 장판정담을 듣고 계십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장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권 부장님 다녀오셨죠? 정리해 네네. 주십시오. 예. 일단 장안문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을 내용이기도 하고요.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수원 화성의 4대문 중 장안문은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입니다. 장안이란 말은 수도라는 뜻으로 또 다른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장안문이 정문이라는 것은 왕이 수도인 한양에서 내려올 때 수원으로 들어오는 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의 정문이라는 점에서 조선 초기에 세워진 한양의 도성의 정문, 숭례문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 서울의 숭례문과 외관은 매우 유사하고요. 크기가 이제 다르다는 거, 예. 이런 걸 볼 특징이 있습니다. 숭례문에 비해 좀 더 새로운 것은 옹성, 적대와 같은 군사시설이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유래를 좀 잠깐 설명드렸고, 제가 주말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 접근성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주변 관광지에 비해서 비교적 접근이 수월했습니다. 평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 문화재 특성상 일부 경사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성곽 일부 구간은 돌길, 경사로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 등은 접근하는 데 약간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문 전면에 이제 장안공원이 있고요. 주변에 공중 화장실, 상책로 등이 잘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할 때는 장안 공영 주차장에서 접근이 매우 수월했고요. 그리고 성곽 전체 구간보다는 장안문에서 장안공원을 둘러보는 코스가 안정적이더라고요. 휠체어 등 보행상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 접근 관련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 코스를 몇 가지 좋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편의설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문 정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면의 광장에는 경사가 완만하고 가족 단위 아니면 연인들이 사진 찍기가 좋은 장소였더라고요. 아무래도 개방 공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 장안 안내센터가 있는데 관광 안내 정보 및 휴식이 가능했으며 주변에 화장실이 있어서 역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편리했었습니다. 장안문 외곽 순환 산책로는 비교적 평탄한 보도로 수동 휠체어 등 가족 단위 이동이 용이했고요. 다만 성곽 위쪽 돌계단 코스는 문화재 특성상 접근이 좀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안문 광장과 외곽 산책로는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수원의 화성 관련해서는 이제 화성 어차라고 불리는 관광 열차가 운행 중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안문 주변도 역시 지나가는 예. 코스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나 유모차 아니면 고령자 어르신들은 이 화성어차를 한번 이용을 해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코스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예, 화성어차에 휠체어 사용자도 탑승을 할 수 있죠. 네, 보호자가 이제 휠체어를 실 수 있게 구조가 돼 리프트가, 있더라고요. 있고요. 예. 구조를 그렇게 변동을 해놨고요. 그게 이제 화성어차의 종점이 그 연무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연무대에서 얘기를 하면 그 리프트를 통해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요. 그 어차 구조도 그 앞부분에 휠체어 그 탑승 공간을 마련해 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차가 이제 운행 간격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20분 예.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에도 큰 불편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안문의 좀 특색이 뭐냐면 화장실이 정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맞이 화장실, 장안문 화장실, 뭐 장안공원 화장실, 화서문 화장실에서 그 네 군데 화장실이 다 있고요. 근데 입구에 진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사가 좀 셌고요. 그래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입은 좀 어려운 것 같았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그 BF에서는 그 화장실에 그 시각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적합성 쪽은 어떤가요? 시각 경보기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시각경보기는 소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가 돼 있으면 보기는 하는데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BF에서는 의무이거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BF에서는 의무로 보고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장안문에 있는 화장실은 뭐 크기도 작을 뿐더러 일정 크기 이상도 아니고 또 바로 피난층, 그러니까 외부로 바로 탈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서는 시각 경보기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BF에서는 설치를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실마다 뭐 어떤 건 등받이가 높고 어떤 데는 또 세면대가 그 장애인 화장실이 없기도 하고요. 예, 뭐 날개벽이 미확보 측면활동 공간이라고 그러죠. 날개벽이 미확보돼서 문을 열고 닫는데 좀 불편한 점이 뭐 없지 않아 있던데 어쨌든 많은 화장실이 잘 구비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기념품 판매소가 원래 초반에는 열린 여행 라운지라고 해서 그 열린 관광 조성할 때 그때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제대로 유지가 안 돼서 기념품 판매소로 변형이 된 것들 같은데
더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 장안문 밑에도 그 3D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만지면 그 음성 안내도 되고요. 그 장안문이 어떤 모양인지 그 모형이 있던데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때는 그 고장이 나서 그 음성 안내가 제공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추가로 해주실 말 없으신가요, 최덕호 본부장님? 아, 네.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화장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예, 예. 접근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실내 안쪽에 화장실 공간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BF 대상을 아마 BF를 안 받은 것들일 겁니다. 아마 예, 예.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역류와 거치대, 기저귀 교환대 뭐 이렇게 돼 있고 실명 점자 표지판 정도가 초입구에 붙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장안문은 뭐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최덕호 부장님 노래 하나 신청해 주시죠. 아, 네. 요즘 제가 한창 빠져 있는 노래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신청합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그 연무대하고 창녕문에 대해서 다녀온 조사한 내용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무대에 이제 주차를 해야 되겠죠. 창녕문 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연무대 쪽에 넓은 주차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연무대 주차를 하면 그곳에서 그 국궁장까지 가는 곳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계단만 있고요. 계단이 이제 뭐 철도 침목 이 바닥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손잡이도 없었고 또 휠체어 사용자가 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나면 그 국궁장까지 그 경사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이 이제 바닥에서 150cm 높이에 있어야 되는데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해서 국궁장까지 갔습니다. 국궁장에 가면 이제 활쏘 뭐 얼마간의 그 수수료를 내고 활쏘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 매표소가 있죠. 매표소가 이제 화성 어차를 타는 매표소도 있고요. 그 활을 쏠 수 있는 그 매표소 두 곳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매표소 전면에 그 열린관광 마크가 아주 크게 그 입식으로 서 있어서 그곳이 바로 열린관광지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표소와 그 열린관광 그 입식 기념 안내판 그 사이에 아마도 휠체어 사용자 이용하라고 그 창구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낮게 만들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표소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다 막아져 있더라고요. 실리콘으로 다 쏴서 이렇게 메워져 있어서 아마 저기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막아놨는가 보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개 시설이 좀 불편한 게 있었고요. 아마 매표를 한다 해도 휠체어 사용자가 그 화성 어차를 타려면 그 계단만 있어서 한참 돌아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 어차는 그 앞부분에 그 휠체어 사용자 공간이 그 휠체어 마크 아니면 뭐 장애인 그 전용 마크도 있어서 그것이 휠체어 사용자들이 탑승하는 공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좀 많이 돌아가는 게 좀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무대에서 이제 그 창녕문 쪽으로 이제 가려면 그 횡단보도 차도를 하나 건너야 되겠죠. 그 차도까지는 이래저래 경사로를 이용해서 뭐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창녕문으로 올라가는 그 경사로가 자연석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울퉁불퉁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좀 평탄하다고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외형에 볼 때는 저 약간은 좀 평탄했던 그런 잔디를 고정하는 매트가 쫙 깔려 있었지만 거기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고요. 휠체어 사용자는 접근이 정말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도 아마 이동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울퉁불퉁했고요. 창녕문 닫기 바로 오른쪽 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3D 촉각 모형이 창녕문을 본딴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안내 버튼을 눌러도 음성 안내는 뭐 안내되지 않았고요.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창녕문 그 하부 바닥도 자연석 마감이라 아마 그 휠체어나 아니면 그 유모차가 바퀴가 굴러갈 때는 적당한 그런 그 바닥 마감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창녕문을 나오면 저 아래에 그 1번 국도가 쫙 보이죠. 그래서 많은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계단도 마찬가지로 자연석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저같이 이제 하지에 문제가 있는 그 장애인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계단이 제일 좀 시설 중에 접근하기 아니면 좀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이고요. 계단보다 더 불편한 건 손잡이가 없는 계단. 손잡이가 없는 계단보다 더 불편한 것은 그 자연석으로 만든 계단입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만든 계단을 오르내리라 할 때 그 심정은 그 만든 사람 옆에 있으면 좀 한 대쯤 확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너무나 불편해서 여기 이래서 어떻게 그 장애인분들 좀 문제가 많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클러치를 2개를 짚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오더니 저보고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쪽 경사로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굉장히 속으로 기분은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K 친절이라고 합니다. K 친절. 네. 그 라디오 가끔 방송에서 뭐 에드워드 리 뭐 그분이 그 뭐 한국 이름 빨리빨리 하면서 그 생각이 또 번쩍 나네요. K 친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러저러 해서 내려갈 건 아니고 저쪽에 돌아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분이 저한테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이 계단으로 돼 있어서 정말 이왕이 불편하시겠어요. 뭐 이런 말도 해주는데 아주 속으로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경사로를 가봤는데도 경사로도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뭐 경사로 기준에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요. 그 연계 이어지지도 않아서 그 밑에 내려가는 데까지는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창녕문 화성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플라잉 스원이라고 하는 그 열기구가 아니죠. 상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 7월에 왔던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걸 한번 뭐 보면은요. 첫째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려면 오늘은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그 안내판이 있었습니다만 그 키오스크를 이용하려면 경사로를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휠체어 사용자가 자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기울기이고요. 유효폭도 확보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휠체어 사용자가 매표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매표를 하더라도 그 이제 입장할 때 보면 천막 안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고요. 바닥이 또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어떤 뭐 전선도 있고 구조물도 있어서
그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자력으로는 갈 수는 정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플라잉 수원도 휠체어 사용자도 탈 수 있습니다. 그 리프트가 있어서 탈 수 있는데 그 리프트가 사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 포장지로 씌워져 있고 좀 먼지가 쌓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도 아마 방송에서도 그걸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3.3에 5m가 아닙니다. 좀 사이즈가 좀 작았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하면서 전혀 좀 개선이 안 된 것들이 있었구나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장안문과 같이 그 시각 경보기는 역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등받이가 좀 높게 뭐 설치되어 있다랄지 하면 세면대 하부에 커버가 있어가지고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에 불편한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그 나올 때 자동문 버튼의 위치가 벽 쪽에 너무 구석 쪽에 있거나 아니면 높이가 좀 높아서 그것도 좀 여의치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 그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핫플레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용자는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뭐 괜찮은 그런 공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무대와 창녕문을 정리해 보자면 그 열린 관광지라는 그런 마크가 매표소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좀 내세울 만한 그런 곳이었음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도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그 창녕문이나 그 연무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대표님 한 곡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데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희 96.3MHz 수원 방송 장판 정담 김진철의 편의시설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수원 화성 행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녀오셨죠? 네, 저는 화성 행궁 다녀왔습니다. 예. 행궁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조선시대의 행궁이자 화성 유수부의 관하로서 대한민국 사적 47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정조가 아버지 사주태자의 묘인 현능원에 참배하기 위하여 수원에 거둥할 때 머무르는 행궁이기도 합니다. 화성 행궁 주변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화된 주택과 한옥이 많은 지역인데 이러한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독특한 취향의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이 생겨나면서 젊은이들의 대표 거리이자 수원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성 행궁 내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입구 쪽에 매표소 같은 경우는 경사로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매표소 접근까지는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매표소 하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 응대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입구 쪽에는 촉지도 안내판이 신설돼서 잘 설치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입구 내부에는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휠체어, 유어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접근 가능하도록 보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경사로가요, 일부 구간은 경사로가 올라와서 상단 지점에 수평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는 곳도 있었는데 일부 구간은 그냥 시오자 형태, 맞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제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용하는데 좀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게 제일 큰 불편인 것 같아요. 예.
입구 쪽에는 휠체어 유아차 대여 공간도 대여소도 이제 구비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혹시 관광 오셔가지고 휠체어 유아차 대여가 필요하면은 예, 충분히 대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닥은 예, 일단은 흙마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일부 보완을 하고자 야자 매트를 까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비장애인분들은 걷기에는 좀 편하게끔 설치가 되어져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휠체어 타신 분이나 유아차를 갖고선 이동하기에는 약간 좀 오돌토돌 해가지고 예.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일단 출입문 높이가 그냥 낮게 설치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걸어가더라도 머리에 부딪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최소한 충돌 방지 조치라도 좀 해주셨으면은 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었고요. 그 행궁 입구 쪽에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조사를 해봤더니 BF 인증을 받은 예, 화장실이어가지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져 있었고요. 뭐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화장실하고 가족 화장실을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가족 화장실까지 네, 있네요. 가족 화장실 별도로 있었고요. 거기 안에는 그 요로장로 장애인을 위해서 그 세척대 설치가 그거까지 되어 있어요?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어르신 기저귀 교환할 수 있도록 예, 침대까지 설치가 되어 침대까지요. 있었습니다. 그 침대는 뭐 이렇게 간이로 접었다 맞습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예, 침대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인데 여기는 잘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류 세척기는 정말 서울 큰 병원에나 가야 볼 수 있고, 뭐 우리 누림센터에는 여러 데가 있지만 거기도 있었군요. 그게 경기도에 이제 조례가 있어가지고 네, 아. 경기도 내에서는 이제 설치하는 그런 기준은 있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 아시는 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입구 쪽에 또 이제 전동 휠체어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까지 구비가 되어져 있어서 혹시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돼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충전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주차장은 따로 구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옆에 이제 공용 주차장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주차장의 접근 동선이 좀 길게 예, 조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접근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중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넓잖아요. 네, 표지판이 잘 설치가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전반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이 된 곳이다 보니까 일반 다른 관광지보다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수원에 열린관광지 3곳 우리 좀 탐방하고 와서 좀 의견을 나눴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수원이 무장애 도시가